예, 안녕하십니까. 요번에는 이제 우리 3장의 7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이제 고객센터 통계 분석 내용 중 고객 콜 대기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음, 우리가 저기 앞에서 요거를 좀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5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뒤에 이제 문제들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7번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지표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객 콜 대기 시간입니다. 고객 콜 대기 시간. 여기서 보면 QUEU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Q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줄을 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줄을 서서 하는 어떤 전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고객이 줄을 쓴다는 이야기니까 통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상담원하고 통화하려고. 자, 그래서 고객 콜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Q 콜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고객이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기다린 시간. 자, 우리는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뭐 되게 이제 은행 같은 데 전화를 하면 지금은 뭐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상담원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 그게 바로 고객 콜 대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콜 대기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는데, 요거 말고도 텔레마케팅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평균 통화 시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상담원이 고객 한 사람과 상담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그래서 텔레마케터가 고객하고 상담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바로 평균 통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입니다. 평균 통화 시간 이후 상담 내용을 별도로 마무리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고객하고 상담을 마치면 그 고객이 요구한 일들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다시 발급해 달라는 등, 그 다음에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등,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일단 통화를 다 한 다음에 고객이 요구한 것들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통화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평균 통화 시간과 그 다음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을 합한 거다. 요게 바로 평균 통화 처리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8번 보시면요, 롤 플레잉입니다. 아까도 역할 연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어쨌든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 작성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롤 플레잉이니까 한 사람은 고객, 한 사람은 텔레마케터를 맡아가지고 좀 연습이긴 하지만 실전처럼 좀 이제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롤 플레잉이라고 하는 것은 콜센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고객과 상담원의 역할로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연습하는 교육 기법이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한 건의 주문을 받기에 들인 비용으로 손익분기점이 되는 금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CPO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CPO는 뭐라고 돼 있냐면 코스트 per order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주문당 비용이죠. 한 주문당. 주문을 하나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모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촉진이죠. 예, 그래서 프로모션에는 이제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건의 어떤 주문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이 지출하는 프로모션 비용이라는 거죠. 프로모션이란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뭐 이런 비용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CPO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을 보도록 할까요? 10번, 기업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에서 느껴지는 총체적인 품질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 갖다가 이제 이 통합 품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통합 품질. 예. 자, 이 통합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통합 품질. 우리가 이제 텔레마케터들이 이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화를 많이 건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죠. 100통을 걸었는데 한 통도 고객들의 어떤 그 주문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끊겨버리는 그런 어떤 통화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제대로 된 어떤 답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이게 좀 통화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웃바운드든 아니면 인바운드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화를 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화. 그런 게 바로 이제 통화 품질이 좋은 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나오는 그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총체적인 품질 정도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통화 품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통화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잘 맞춰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바로 통합 품질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통합 품질이 낮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이 이제 고객센터에 먼저 인입된 콜을 우선 처리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콜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기호라고 합니다. 대기호. 아까 우리 그 Q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요건 이제 Q라고 하는데 뭐 줄을 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먼저 들어온 전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들어온 전화를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온 전화는 대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기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 이제 QAA의 역할 두 가지를 기술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콜센터를 가보게 되면요. 그 콜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의 구성원들은 누가 있느냐?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텔레마케터를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텔레마케터를 대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러니까는 슈퍼바이저는 중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마케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QAA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통합품질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품질 관리자. 자, 그래서 이제 QAA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교육 강사, 지원 부서, 기획관리, 통계, 시스템 지원, 그 다음에 채용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부서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중에서 누구를 물어봤냐면요. QAA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합품질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 그대로 통합품질을 관리한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통합품질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평가하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코칭을 한다. 어쨌든 이 QAA는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을 거니까 이것을 토대로 텔레마케터들이 상담한 것을 갖다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좀 잘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볼게요. 그 콜센터 전산 시스템에서 스크린 팝업 기능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좀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쨌든 콜센터에 여러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IVR입니다. 자, IVR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자동으로 응답하고 서비스 시작하는 기능. 우리가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제 사람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개 이제 자동 응답기로 이제 받아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뭐 1번은 뭐 2번은 뭐 그래서 우리가 뭐 1번을 눌렀다. 그러면 1번을 누르면 또 이제 다른 어떤 기능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또 서비스를 또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전화를 걸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하고 그래서 필요한 기능, 뭐 해서 예금 기능이다. 그러면 내가 1번을 눌렀다. 그러면 예금 기능 중에서도 뭐 어떤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고 이제 번호로 눌러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IV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I. ANI는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전화를 걸면 도대체 이 고객이 우리 회원인지 회원이라면 전화번호만 보고 그 회원들의 정보를 텔레마케터에게 띄워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좀 추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D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콜 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된 전화번호로 자동 연결시키는 기능.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2번을 누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상담, 3번을 누르면 카드 발급, 뭐 이런 식으로 지정된 번호로 자동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13번 문제가 이제 스크린 팝이죠. 그래서 고객의 자료를 상담원 단말기에 자동으로 조회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가 그 텔레마케터들 있으면 텔레마케터들 앞에 단말기가 있고 이 단말기 상에 고객이 전화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고객의 자료를 갖다가 상담원 단말기에 자동으로 조회하게끔 해가지고 이 손님이 어떤 손님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좀 이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상담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MS입니다. 예, 상담원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 예, 여기 보시면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이 메일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니까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제 스크린 팝업 기능이긴 한데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그 14번부터는요 좀 다른 강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